상태고 물이 전혀 안 빠지고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무슨 피해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동네 양쪽 입구가 다 막혀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네. 네, 일단은 뭐 나가려고 시도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 안전한 곳에 대피해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뭐 산사태라든가 침수라든가 추가 위험 느끼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직 모르겠고요. 한번 나가보려다가 막혀 있어서 못 나간 상태라서 뭐 아직까지 어떤 피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아직까지는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예, 안전한 곳에 대피해 계시고 다시 한번 또 연락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지봉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방재 전문가와 함께 현재 충청 지역의 홍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정 교수님, 먼저 홍수 상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자정부터 한 새벽 4시까지 충청권 지역의 서산이라든가 당진 지역에 시간당 100mm 정도의 강우가 한 3시간 정도 집중됐습니다. 3시간 이상 집중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충청권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한 400mm, 300에서 400mm를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발생된 시간입니다. 지금 어제 자정부터 오늘 아침까지니까 거의 80mm 이상의 비가 계속 왔다는 거죠.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다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하천도 위험하지만 지금 현재 유역 면적이 굉장히 좀 짧은 지역인 경우는 이제 도달 시간이 한 5시간, 4시간 정도 되는 지방 하천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범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강유역에서만 16곳 정도의 하천 범람 위기 경보가 발생된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유역 닿는 기간이 짧은 시간이 짧은 소요가 빨리 되는 그런 그 지역 하천 곳곳에서 심각 단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내려졌을 텐데 그러면은 몇 시간 안에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새벽 3시에 당진천은 범람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일부 보면 예산의 구만교 지점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범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보면 범람한 지역하고 지금 침수된 지역이 아까 그 지역 사진에서 본 것처럼 양쪽이 수위가 같다 보니까 범람을 했는지 이게 내수 침수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6곳 정도는 이미 범람 위기 경보가 홍수 경보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이 비가 지금은 어제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비보다는 지금 잦아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잦아들었다는 게 지금 시간당 50mm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는 지금 어젯밤에 비해서는 잦아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평소에 비하면 굉장히 극한 호우에 가깝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당 저수지가 수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당 저수지가 지금 가장 비가 많이 왔던 지역에 이제 무안천 유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양천 유역 쪽인데요. 무안천과 산양천이 합쳐져서 다시 무안천으로 빠져나가는 한 4,700만 입방미터, 4,700만 톤 정도의 이제 중대형 이제 저수지인 거죠. 근데 이 저수지가 이제 만일 지금 유역 면적이 너무 큽니다. 유역 면적 자체가 저수지 규모에 비해서 유역 면적은 한 37,000헥타르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온 비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전 새벽만 하더라도 시간당 700톤 정도의 물을 뺀다라고 했는데 방금 이제 지역 뉴스를 보니까 이제 1,400톤까지 이제 물을 방류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문을 다 열고 범람 그러니까 붕괴 위험까지 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지금 금강홍수통제소에서도 지금 예당 저수지 쪽을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안천 하류에 계신 주민들은 범람 위험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이제 물이 엄청 늘었는데 바닷물하고도 또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 만조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해안의 만조 시기가 지금 보면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정도 한번 고수위를 찍고요. 그다음에 밤에 21시에 한번 다시 고수위를 찍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왔던 새벽 시간에 내린 비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하다의 수위가 굉장히 고수이기 때문에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에 좀 걸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가 좀 더 강하게 온다라고 하면 홍수, 하천 범람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시점입니다. 대신 이제 오전 9시가 지나서 바닷물의 수위가 만조 수위가 조금 빠져나가게 되면은 홍수 위에 대한 우리가 위험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아직까지 9시부터 우리가 12시라든가 오후 한두 시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9시 정도부터는 물이 빠지기 시작하지만 아닙니다. 9시가 최고 만조 최고 만조여서 수입니다. 예.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아직 그렇습니다.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한두 시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호우의 특징이 새벽부터 이제 오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도 많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이렇게 많은 저도 호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당 100mm가 3시간씩 오는 뭐 그냥 물폭탄이 쏟아진 거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복구를 준비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보다는 주변에 있는 안전 공간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정도로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공간은 뭐냐면 호우경보가 내려진 16개 지점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홍수경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든가 아니면은 흰남로 때 이제 포항 냉천 사고와 같이 지하 공간으로 많은 물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홍수 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들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하 공간 말씀하셨는데 그 도심에 사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특히 높은 아파트에 사신다거나 그렇습니다.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지하 주차장 이런 곳이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호우의 특징이 이제 새벽에 왔다 보니까 지금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새벽에 온 비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같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호우의 3배 이상의 강도로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굉장히 가중된 상황인데 지금 하천의 수위라는 건 우리가 지체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3시간 4시간 지체 시간을 가지고 홍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홍수위가 상승해서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아파트에 고층에 계신 분들도 안전하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지하 공간으로 크게 물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포항 냉천에서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특히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두신 분들 혹은 차를 빼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금강유역 쪽에 보면 16곳에 홍수 경보가 내렸습니다. 홍수 경보는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면 제방을 넘치기까지 한 1m 정도 정말 거의 가득 찬 상황이거든요. 이게 호우 상황이라든가 상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범람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홍수 경보가 내려진 16개 포인트의 지점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지하 공간에서는 차량을 뺀다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충청 지역은 이제 비가 또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예상되는 위험 요인들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비들이 순식간에 왔기 때문에 토양이 굉장히 많은 물을 함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한 명 이제 축대가 붕괴되면서 한 분이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대하천은 지금 보면 어제 새벽에 온 비보다는 조금 잦아들기 때문에 대하천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범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위험한 거는 산사태와 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으로 대피령이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산사태 대피령이 내려지면 산사태가 미리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나무의 떨림이라든가 물솟음이라든가 뭐 우리가 매뉴얼에 나오는 요소들은 있지만 실제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비가 강하게 오면 시끄러워서 바깥 소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야간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 주변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피령이 내리면 가급적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자체에서 권유하는 대피 장소로 사전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년 전인가요? 저희가 포항 냉천의 포항 지역에서 굉장히 큰 비가 나왔을 때 저수지 붕괴라든가 이런 사건이 이어졌을 때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대피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귀찮거나 아니면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험 지역을 떠나기를 조금 꺼려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대피를 권고하면 그 권고에 조금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그 지역의 위험 요소를 미리 사전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위험 저지대라든가 범람 위험 지역, 그다음 지하 공간, 그리고 산사태 위험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현장에 직접 출동을 하셔서 본인의 안전도 확보한 상황에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을 굉장히 안전한 공간으로 유도하고 그다음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같은 것들을 계속 보내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체 재난안전망도 있지만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자체 보면 시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이제 같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많이 운영도 하시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예전보다는 한 단계 앞선 재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자가 오는 거 잘 확인하셔서 그 대피 요령에 따라서 잘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좀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어디 운전을 한다거나 배달 같은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배달을 자제하라 그러면 이제 모든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배달을 자제해서 이제 배달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 생업이 어려운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되지만 네. 침수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배송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침수가 발생하게 되면 물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의 상황, 도로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홀이 열렸는지, 그 다음에 또 전봇대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감전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배달을 조금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달 하는 앱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도 요즘은 실시간으로 이제 침수 지역들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한 콜들은 자제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서로 이제 소비자라든가 그다음에 공급자가 서로 다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에서는 배달이 지연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현재 비 상황과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충청 지역 상황이 좋지 않은데 먼저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딜까요? 네, 먼저 밤사이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을 보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충남의 매우 좁은 지역에 호우가 집중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서산 지역에는 밤 사이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 지역엔 새벽 2시 무렵부터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무려 3시간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관련해서 기상청은 서산이 1시간 최다 강수량 및 일강수량 최고 급값 1위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기준으로는 100년 빈도, 즉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곳 서산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산과 당진 등 충남 곳곳의 일강수량은 200년 빈도, 태안은 100년 빈도인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하천 수위도 급상승하면서 이제 홍수특보도 속속 내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비가 내린 이 삽교천, 보이시는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 삽교천 인근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삽교천 주변을 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홍수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삽교천이 흐르고 있는 예산 구만교 지점과 예산대교 지점의 홍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삽교천과 구만교 모두 홍수 경보 수위인 각각 7.3m와 5m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만교 지점 상황을 한번 CCTV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만교 지점의 현재의 모습인데요. 지금 CCTV를 보시면은 다리 아래로 물이 굉장히 많이 차올라서 범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예상군은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여기 보이시는 이 예당 저수지에 수문을 열고 초당 1,4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무한천 인근 주민들은 가까운 마을 대피소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당진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는 역천 상황도 이제 심각합니다. 현재 이곳에도 홍수 경보 수위인 6.5m를 훌쩍 웃돌고 있는데요. 지금 CCTV가 잘 보이진 않지만 다리 아래까지 물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당진시는 당진천과 역천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지금도 충청 곳곳에 계속 비가 이어지면서 홍수특보 지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충남 공주와 세종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충청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재난 문자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어디에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현재 비구름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인데요. 어제 밤부터 강한 비구름이 이렇게 서해상에서 유입이 되면서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됐었습니다. 보시면 현재도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발생한 구름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는 주로 충남 북부 쪽에 비가 집중이 됐다면은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 충북과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강한 비구름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문제는 남해, 그러니까 경남 지역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해상에서도 계속해서 보라색의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구름이 유입이 되면서 경남 밀양과 의령 등지에도 지금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강한 비구름이 경기 남부와 그리고 충남을 오르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 180mm의 비가 더 내릴 거로 내다봤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선 언제든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 문자를 잘 살펴봐 주시고 홍수특보 인근 지역이나 하천변 접근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추가로 많은 비가 예보가 되면서 산사태 위기경보 상황도 점차 상향되고 있습니다. 충남과 충북 그리고 대전과 세종에는 보시는 것처럼 심각 단계가 그리고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 장소를 알아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또 KBS에 많은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사회부 신수빈 기자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한 제보 영상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집중호우 관련 제보 영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모습입니다. 익명의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오늘 새벽 4시쯤 조금 넘어서 촬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양옆이 시장 상가입니다. 새벽 사이 비가 많이 와서 그 사이길에 물이 가득 찬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통 흙탕물이고 물 위에는 가게에서 쓰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도 떠다니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인근 하천이 범람해서 2층에서 고립 중인 상황이시고 한쪽에서 펌프 차량이 물을 빼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 새벽 4시에 폭우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송화부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권영래님께서 오늘 오전 6시 20분쯤에 촬영해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인데요.
보시면 역시 많은 비로 인해서 온통 흙탕물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주변에는 바로 주택가가 있어서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물이 흘러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충남 당진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어서요. 침수 피해에 대비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제보 화면은 충남 예산군 삿교읍 새신천 앞에서 촬영해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이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굉장히 거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촬영해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충남 예산 지역에도 오늘 하루에만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제보 영상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 KBS에 이 제보 영상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장 손쉬운 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제보를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네.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카카오톡 검색창에 검색하시면요. 그 후에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톡을 보내시면서 촬영하신 영상을 저희에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또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방재당국의 복구를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다만 절대 무리해서 위험한 촬영을 하진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수빈 기자 고맙습니다. 자,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등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서 시내 하천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환승센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소영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여의도에는 이른 아침부터 붉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비를 피해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에 50에서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에는 오늘 최대 1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산, 평택,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서울 도림천 신대방 1교 부근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수량이 시간당 30mm를 넘어가면 운전 중에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을 보기 어렵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 집중호우가 계속 이어져서 비 피해도 많았죠. 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 옹벽이 무너져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차에 있던 40대 운전자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는 나무가 부러지고 집에 물이 들어찼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코레일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 일반 열차, 장항선 천안역에서 익산역 구간의 일반 열차, 1호선 전동열차 평택역에서 신창역 구간 등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 오늘 오전 6시 50분쯤부터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가 통제됐다 약 1시간 만에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륙인 충북에도 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청주에는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진영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청주에도 굵은 빗줄기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청주 무심천은 하상도로 출입을 막아놓았는데요. 하상도로 아래쪽으로 무심천 수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사이 호우특보도 확대됐습니다. 청주와 괴산, 증평, 충주와 진천, 음성에 내려져 있던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제천과 단양, 그리고 보은과 옥천에는 호우주의보가, 영동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청주가 181mm로 가장 많고 증평 146, 괴산 142, 진천 136.5, 음성 112mm 등입니다. 특히 청주에는 오늘 새벽 2시를 전후해 시간당 67.4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시 내수읍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고 복대동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산사태 우려도 커지면서
청주시 현도면과 강내면, 오송읍, 10가구 주민 1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진천에는 산사태 경보가, 청주와 충주, 제천, 증평, 괴산, 음성 등 6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청주시 병천천 환희교와 청주시 미호강 팔결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증평군 보강천 반탄교, 청주시 미호강 미호강교, 진천군 미호강 가산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하천 범람 우려마저 커지자 청주시는 오송읍 호계리와 상복리 일대에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발산천 인근 사천동과 정화동, 주중동 일대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비로 괴산댐도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량을 초당 200톤까지 늘렸습니다. 현재 괴산댐 수위는 130.7m로 홍수기 제한 수위를 약 3m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네, 이번엔 다시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충청 지역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먼저 이번 홍수 상황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홍수 가장 특징이 야간에 굉장히 강한 비가 집중됐다라는 거죠. 네. 어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정도에 저희가 보면은 300에서 400mm 정도 비가 서산이라든가 당진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이건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호우가 3시간 정도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저도 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호우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산이라든가 당진 쪽에 있는 지역들은 순식간에 한 5시간 사이에 갑자기